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전문적인 지식을 알려드리는 전문가 초대석.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 성공의 키 시간입니다. 오늘은 클로징 전문 변호사님이신 박은영 변호사님을 모시고 소중한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은영 변호사님, 여기 클로징 변호사님으로서는 조지아주에서는 아주 유능한 또 유명한 분이신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박은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조지아 아틀란타 또 둘루스 에리아에서 클로징 전문 변호사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 좋은 주제를 이렇게 준비를 해 오셨는데요. 특별히 한국 거주 투자자분들 또 미국 거주 투자자분들께서 미국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마무리 단계, 클로징 단계에 있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영 변호사님, 처음부터 우리가 프로세스 과정이 있는데요. 클로징 단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 아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클로징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은 클로징, 그러니까 끝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주택 매매가 완료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로징 하는 날짜가 있어요. 그날 이 모든 프로세스가 그냥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조지아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집을 사시는 분과 파시는 분이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사시는 분은 본인이 사실 그 금액들이 저희 에스크로우 어카운트에 다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 에스크로우 어카운트 통해서 또 파시는 분한테 다 나가고, 이런 게 이제 클로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조지아에서는 다른 주와 달리 한 곳에서 모든 일이 되어집니다. 네네. 그래서 대부분 국제 투자자 분들께서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또는 주택 취득 과정에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에스크로우 어카운트가 무엇이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에스크로우 어카운트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에스크로우라는 거는 바이어하고 셀러하고 좀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에스크로우 에이전트가 대리인이 에스크로우 어카운트라는 거를 셋업이 되어 있어요. 특히 조지아에서는 조지아 변호사 협회에 의해서 이렇게 마니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저희 라이선스를 걸고 조금이라도 그 에스크로우 어카운트에서 좀 이상한 일이 있다. 예를 들면은 뭐 변호사가 그거를 개인적으로 썼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은 다른 거는 다 용서를 받아도 에스크로우 어카운트 미스유스는 용서를 받지 못해서 라이선스를 뺏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에스크로우 어카운트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 개념은 주택 매매가 이루어질 때 사시는 분, 바이어분이 이렇게 펀드가 다 들어오면은 거기에 1센트도 남기지 않고 이게 모두 디스버스가 돼야 되는데요. 저희가 가장 골치 아픈 게 뭐 10센스 남아있는 거, 1불 남아있는 거, 이거를 반드시 누군가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렇게 잘못 계산이 되어 왔을 수도 있고, 또 뭐 바이어분이 뭐 조금 더 보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제가 5센트짜리 책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해서 이게 완전히 밸런스 아웃, 그러니까는 거기에 한 주택 매매 시에 들어오고 나간 돈이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 돼요. 그렇군요. 그게 바로 에스크로우 어카운트의 개념입니다. 자, 그만큼 미국의 주택 취득 과정에서 클로징 단계는 아주 명백하고 안전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런 클로징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저는 이제 어려서 이 미국에 온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 뭐 오랫동안 살질 않았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는 한국에 거주한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한국에서는 어떻게 매매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들어본 바로는 한국에서는 부동산 전문인을 통해서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게 매매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아니면은 타이틀 컴퍼니를 통해서 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다른 점은 계약금이에요. 계약금이 이
조지아에서 미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뭐 이제 리셀인 경우 누군가가 소유하는 집을 이제 사시는 경우에는 대략 한 1%에서 2%만 이렇게 계약금을 걸어요. 그리고 중도금이라는 그게 없어요. 네, 그래서 네. 그냥 계약금을 걸어놓고 그리고 클로징 하는 날, 클로징 데이트에 그 모든 그 금액이 다 들어와서 나가는 게 그냥 하루에 끝납니다. 아, 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에 있는 다른 주와 네. 비교했었을 때 조지아주에서 이루어지는 클로징 그런 부분에서 다른 점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조지아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핫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한인분들이 살기 굉장히 편리하고 또 네. 기후도 좋고 네. 또 자연재해도 없고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은퇴를 하시고 나면은 네.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조지아를 꼽고요. 그래서 네. 여러 주에서 이제 이주하시는데 이주하시는 분들이 살고 계셨던 그 네. 주하고 좀 시스템이 달라가지고 그거에 네. 대해서 의아해하고 네. 또 미국은 사실 50개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이 모든 주가 다 정부가 있고 각 주에 또 법이 다 다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예를 들자면은 뉴욕에서 뉴욕 뉴저지에서 오신 분들은 네. 여기서는 클로징 변호사가 사실은 다 하는데 네. 그런 곳에서는 바이어 변호사 따로 있고 네. 셀러 변호사 따로 있고 또 클로징 변호사 따로 있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클로징 변호사가 다 그냥 다 핸들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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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실 바이어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소유권의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책임지고 소유권에 문제가 없게끔 해드리기 때문에 굳이 따로 네. 본인의 변호사를 또 선임하실 필요는 없어요. 비용 네. 면으로도 굉장히 세이브가 되고요. 네. 네. 조자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날 펀딩이 돼요. 네. 같은 날 그 융자를 하시는 경우 대출은행에서 펀드가 저희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와서 저희가 그날 다 이제 셀러분한테도 드리고 또 이제 셀러분의 몰게지도 갚고 그런 일을 하는데 캘리포니아는 드라이 펀딩이라고 그래가지고 대출은행에서 서류를 다 심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펀딩을 주고 이거 펀딩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디스버스 해도 된다고 하면은 디스버스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날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까지 후에 모든 것이 다 완료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3일 정도 걸린다고. 그렇군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같은 미국 내에서도 50개 주마다 서로 다른 주법과 규정에 따라서 클로징을 집행하는 제3자가 다를 수도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완료되는 과정이 또는 소요되는 시간이 좀 더 다를 수 있다는 점 설명을 주셨는데요. 특히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클로징 변호사님께서 모든 클로징 과정을 집행하고 완료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매도자 변호사, 매수자 변호사가 따로 있고 또 클로징 변호사와 함께 모든 과정을 마무리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에스크로 컴퍼니와 같은 시스템으로 해서 모든 과정이 조지아주와는 달리 소요되는 기간, 그 다음에 장소의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클로징 과정 자체도 어떻게 다르다는 거를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다음에는 우리가 또 변호사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과정 중에서 클로징, 마무리 단계죠.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처음부터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해 주실 것 같은데요. 클로징 그 과정에 있어서 또 국제 투자자로서 또는 미국 내에서 미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클로징은 이제 클로징 날짜가 정해지잖아요. 클로징 날짜를 바이어와 셀러가 그 계약을 할 때 대략 언제 이거를 이제 클로징을 하겠다 하고 정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먼저 하시게 되는 거죠. 네. 조자에서는 부동산 에이전트님들이 이 네. 계약을 도와서 바이어, 셀러 그렇게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이 레프센트 하셔가지고 네. 계약서를 이제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보내주시면 이제 저희가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네. 저희의 임무는 그 소유권에 전혀 문제가 안 되도록
네. 정확하게 그 문제가 없는 소유권을 이전해 드리는 게 저희 임무이기 때문에 먼저 하는 거는 이 타이틀 서치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 소유권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소유권 조사를 하게 돼서 이 집에 혹시라도 뭐 문제가 될 만한 몰기지 외에, 그러니까 주택 융자 외에 무슨 그 담보권이 설정이 돼 있는지, 저당이 네. 잡혀 있는지, 네. 예, 이런 것부터 다 조사를 하게 되고요. 조사를 하게 되면 그 파시는 분의 그 성함하고 비슷한 분들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당권들이 보여지게 돼요. 그러면은 혹시 이게 이제 파시는 분 것인지 아닌지 네. 먼저 다 확인 절차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타이틀 클리어런스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 네. 타이틀이 문제가 없게 클리어하게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라도 그 소유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린이 될 만한 것들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당권이 잡힐 만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HOA, 홈오너스 어소시에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편지를 받아서 지금 매도하시는 분이 여기에 HOA도 잘 내셨고 여기 벌금 같은 게 없습니다 하는 편지를 받아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더 없게끔 확인하고 또 매도하시는 분이 이제 융자를 하셔서 아직 다 보통은 다 갚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들 파시거든요. 네. 그러면 얼마를 갚아야지 저희가 그거를 이제 클로징 때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 네. 그렇게 해서 그 저당권 해지를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당권 해지가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를 또 먼저 받아야 돼요. 정확하게 은행에서 받아가지고.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제 프리클로징 하면서, 그러니까 프리클로징이라는 건 클로징이 되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이죠. 네네. 명의조사, 그리고 여러 가지 편지를 받는 거, 얼마 갚아야 되는 거 받는 거, 그렇게 하고 이제 클로징을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클로징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세러먼 네, 스테이트먼트라고 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바이어분이 얼마를 저희 에스크로우 어카운트에 보내셔야 되는지, 네. 그리고 셀러분은 얼마를 또 이것저것 다 제하고 얼마를 또 가져가시게 되는지 네. 스테이트먼트가 나와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그 스테이트먼트를 저희가 작성해드리고, 네, 그걸 또 보내드려서 확인하고 파시는 분이 바이어분한테 클로징 코스트를 좀 컨트리뷰트 하겠다. 네.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이제 계약서에 보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네. 계약하기 나름인데 이제 그런 거 받아들이는 거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약속 같은 게 약속 이행이잖아요. 홈 워런티를 뭐 사주겠다 하면 그게 정확하게 구입이 됐는지 또 확인해드리고 네. 이런 일을 저희가 하고요. 그리고 이제 클로징이 끝나면은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여기 린이 저당이 안 잡히게끔 그리고 린이 클리어 되게끔 빨리빨리 모든 금액들을 보내는 겁니다. 이 집보험, 그 프리미엄도 빨리 보내고요. 그리고 홈 워런티 그것도 네. 보내고 그리고 HOA에다도 네. 그것도 이제 금액들 다 보내고 파시는 분의 그 모기지 컴퍼니 빨리 네. 그거를 또 갚아드리고 안 갚음으로 인해서 뭐 저당이 뭐 저당권이 해지가 안 되고 또 앞으로 생기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날 곧바로 다 내보내서 클리어를 시키죠.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클로징하는 그 당일에 네. 그 모든 거를 완전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네네, 그게 하시는 저희,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거를 이제 저희가 디스버스라고 하는데, 네. 모든 금액을 저희는 하루빨리 그 어카운트에 있는 돈이 제로가 되게끔, 네. 0이 되도록 하는 게 저희 잡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조자에서는 그 마니터를 또 받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마니터 하는 이 또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매일같이 저희가 리포트를 받죠. 이 금액이 아직 책을 저희가 보냈는데 클리어가 네. 안 되면은 그 매일같이 이 책은 아직 클리어가 안 됐다는 게 네. 떠요. 그러면은 네. 혹시라도 뭐 그쪽에서 받았는데 뭐 미싱을 했다든지 네. 잃어버려 분실을 했다든지 네. 이런 것도 곧바로 알 수가 있어요. 네. 네네. 아, 그렇군요. 네네. 변호사님 말씀을 이렇게 상세히 듣다 보니까 저희 고객님들도 질문하신 그 내용이 방금 떠올랐는데요. 만일의 경우 그게 안 가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실수가 돼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에 그 돈이 가서 모든 대출이 끝나야 되는데 네. B라는 은행은 잘못 송금돼서 그러니까 다른 셀러분이 되겠죠? 매도자분한테. 그러면은 그 난감한 경우가 됐을 때 누가 거기에 책임을 져주느냐 이런 질문도 있는데 네. 혹시 변호사님께서 또는 또 아시는 경우에 그 비슷한 경우가 있으셨나요? 사실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아요. 네, 네. 네, 일단 저희가
대출이 있으면 대출은행에게서 이제 그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 네. 받고요. 거기에는 정확하게 론 뭐 넘버나 이름이나 이런 게 다 명시가 돼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파시는 분한테 그 가시는 그 금액은 파시는 분한테 받아요, 저희가. 네, 그 네, 은행 네. 인포메이션을 네, 네. 예, 받고 또 그 외에 뭐 인슈런스 컴퍼니나 이제 HOA나 이런 홈 워런티나 이런 것은 다 거기서 저희가 비를 다 받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분실 위험은 있어요. 근데 네. 분실 위험을 얼마나 빨리 캐치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는 저희 어카운트를 모니터해주는 그 third party 또 컴퍼니가 따로 있어요. 네. 그리고 매달 또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는지 또 escrow reconcilia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reconcile 해주는 또 컴퍼니가 또 따로 있고, 네. 기업의 컴퍼니들이 이거를 마니터 해주고 또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 아, 그런 네네, 시스템이군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 그 네.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escrow 어카운트라는 거는 변호사 협회에서 또 그렇죠. 마니터를 해요. 네, 그래서 네. 사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클로징을 많이 하면은 이자가 상당히 생기거든요. 네. 이제 뭐 항상 몇백만 불씩은 escrow 어카운트 있기 때문에 이자가 와, 네.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협회로 갑니다. 그게. 또 그렇군요. 네네네. 조자주의 변호사 협회, 조자 bar 그 금액이 가서 변호사 협회를 운영하는 기금으로도 쓰고 또 어려우신 분들 또 무료 이제 변호해 주는데 그런 네. 일들에도 쓰고 만약에 이제 저희 어카운트에 뭔가 수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네거티브 밸런스가 됐다거나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변호사 협회에다가 이거를 보고를 해야 돼요. 와,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변호사협회에서 조사가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그 조사가 나오면은 이 변호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아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이틀 에이전트인데 네. 그 소유보험을 저희가 발행할 수 있는 에이전트예요. 대리인인데 네. 타이틀 컴퍼니에서도 저희를 또 마니터를 합니다. 어딧을 또 받아요. 네. 어딧을 받아가지고 타이틀 컴퍼니에서 네. 항상 이제 어딧하면서 네. 이게 잘 되고 있는지 네. 들어오고 나간 돈이 나간 금액이 다 일치해서 제로 밸런스가 됐는지 네. 이런 거를 계속해서 모니터를 받기 때문에 네. 아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혹시라도 있을 그런 불상사에 대비해서 저희가 그 E&O 인슈런스라고 에어 오미션 또 보험을 또 들어야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네. 다 커버 되실 거고 또 네. 오너스 타이틀 policy 네. 바이어분들의 99.5%는 그거를 구입을 하시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혹시라도 생기면 다 커버가 되시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걱정 안 하셔도 네,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미국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그런 안전 체제는 2중, 3중이 아니라 아주 다중의 그 안전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미국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클로징하는 단계까지 정말 쉽고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거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변호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클로징을 그래서 이렇게 잘 마무리했는데 이제 집 문서라는 걸 받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집 문서의 형식이라든지 또는 용어 자체가 이제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생소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집문서인지도 모르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그 집문서 그리고 이런 소유권 관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소유권과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소유권 증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거나 한국에서 구입하신 분들이 당황스러워하는 게 딸랑 한 장이에요? 근데 딸랑 한 장입니다. 좀 길어지면 2장. 그래서 이제 소유권 증서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warranty deed라고 해요. deed라는 건 증서인데 그 warranty라는 거는 파시는 분이 매도인이 여기에 저의 소유권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이거를 warranty 해주시는 거죠. 약속해 주실 거예요. 한국에서 갔다 오신 분들이나 한국에서 이제
그 매입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거 집문서입니다. 네. 가장 쉽게 네. 등기부등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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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등기부등본, 한국의 등기부등본은 좀 길잖아요. 네. 파시는 분이 사시는 분한테 타이틀 이전해 주시는 그냥 타이틀 이전 증서입니다. 네, 네. 네, 보통은 한 장이고 거기에 이제 이걸 저희가 등기를 시키면은 북 앤 페이지 넘버라고 그래가지고 네. 북이라는 건 책이라는 거고 네, 페이지라는 거는 그야말로 페이지잖아요. 네. 네, 이제 예전에는 일일이 그렇게 책처럼 생긴 것에 이거 등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넘버를 이제 매긴 거죠. 네. 예, 근데 요즘도 물론 이제 전자등기를 하지만은 그런 네. 식으로 어느 몇 번째 북에 몇 번째 페이지에 네. 이렇게 등기가 돼 있다고 네, 북 앤 네. 페이지 넘버가 이렇게 찍혀서 네. 예, 저희가 이제 등기를 하면은 저희한테 돌아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요즘은 이 리코딩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자등기를 네, 네, 하거든요. 네. 우편 등기를 하면은 미국이 좀 아시다시피 좀 답답한 면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모든 게 다 슬로우이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우편 등기를 하면은 몇 달이 걸려요. 근데 아. 이제 전자등기를 하면은 며칠 안에 네. 등기가 돼서 저희가 전자등기본을 받아보고 또 그걸 또 파신 분한테 보내드리고 네. 보통은 이메일로 그냥 보내드립니다. 아, 전자등기 네, 때문에. 네. 그랬더니 이제 오리지널 종이로 된 문서를 네, 말하시는 네, 네. 분인데 옛날 지금 집문서를 이제 네. 요구하시는 분도 네, 있어요. 네, 근데 네. 요즘은 다 이제 일렉트로닉 카피이기 네.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내드리고 언제든지 법원에 가면 띄워볼 수 있는 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 거주, 미국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비동산 취득 과정에서 그 송금 과정이 있는데 네. 송금 과정에서 이제 개인 자격으로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서라는 거를 작성해서 외국한 거래은행에 제출해서 송금의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취득하고 나서 네. 3개월 내로 그 해외 부동산 취득 보고서를 또 작성해서 마무리하게끔 되어 있는 그러한 제도더라고요. 네. 그 우리가 이런 클로징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항상 전화를 받는 게 뭐냐면은 집 문서예요. 네. 네, 집 문서 어디에 있어? 왜 안 줘요? 빨리 이거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제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메일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제 또 그런 네, 경우가 네, 많았고요. 네. 그리고 또 그것이 설령 이제 서류로 왔다 하더라도 네. 또 그것 자체가 정말로 집 문서인지 이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집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집 주소는 없고 네. 이제 우리가 보통 리걸 디스크립션이라 해서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북 넘버, 페이지 넘버, 네, 뭐 네. 랜들 이런 것들이 네, 나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한국에서는 좀 생소하다 보니까 네. 이게 진짜 집문서냐? 네. 자기 돈은 딴 데를 가고 이거 가짜 집문서가 아니냐 이제 네. 그러시는데요. 그 워런티 디드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나요, 변호사님? 네, 집문서에는 그랜토어, 소유권을 이전해 주실 분, 그랜티, 집을 부동산을 받으시는 분 네네. 이름, 정확한 이름. 예를 들면은 김영희 하면은 네. 영자와 희자가 어떤 분을 붙어서 쓰고 어떤 분은 띄어서 쓰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국 변호사님들이 하신 그 디드를 보면은 잘못된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 그 정확한 성함, 그 다음에 거기에 legal description이라는 게 있는데 네. 주소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네. 뭐냐면은 주소는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예를 들면 네, 네, 알프레타라는 도시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죠. 네, 그 도시에서 일부 한 네. 부분이 다시 그 인코퍼레이트 해가지고 존스 크릭이 됐고요. 네, 네, 네. 제가 살고 있는 놀크로스도 피치트리 코너스라고 또 다시 인코퍼레이트 네, 해가지고 네. 저희도 바뀌었어요. 네, 네네.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주소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네, 그 부동산이 어디 카운티에 어느 랏에 네, 이렇게 지정되어 있거든요. 네. 네네. 그 어떤 곳에 있는지를 네. 디스크라이브 해놓은 게 리거 디스크립션이고 네, 주소는요. 어떤 집은 주소가 2개일 수도 있어요. 네, 네네. 간혹 가다가 또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길 이름으로 하니까 맞습니다. 두 길이 이렇게 네. 교차하는 곳이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코너랏이라고 네. 하는데 이 코너에 네. 있는 집들은 이쪽 스트리트 이름으로도 주소가 있고 저쪽 스트리트 네. 이름으로도 주소가 있어요. 네, 네. 이렇기 때문에 주소만 가지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정확한 법적 문서에 정확히 나와 있는 이 집을 설명하는 그 디스크립션이 네. 있어요. 다 집마다. 네. 네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게 이제 워런티 디드에는 그게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기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집 문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집 문서에는 미국에서는 거의 집 주소가 없는 경우를 보시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산 집이 맞아? 내가 정말 미국에 있는 집을 샀을까 하는 생각보다는 거기에 있는 진정한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요. 크로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소보다는 리걸 디스크립션이라고 그 집에 대한 고유 아이디와 같은 그런 네. 역할을 하는 그 숫자로 된 어떤 그 간할 구역 표시되는 고유 넘버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뭐냐 그러면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증서라는 거, deed라는 네. 이제 그런 용어를 많이 보시게 되는데 네, 이게 뭐냐. 네. 말씀하신 대로 집문서는 주로 우리가 워런티 디드라고 표현하고 또 뭐 시큐리 디드는 또 뭐냐. 이건 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네.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네.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면 네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는, 그러니까 집문서는 네. 리미트 워런티 디드, 예전에는 조지아에서는 워런티 디드라고 했는데요. 네. 좀 한 10여 년 전에 바뀌었어요. 아. 네, 리미트 워런티 디드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리미트드란 말은 그 소유권에 관해서 이 매도하시는 분이 네. 자기가 그 소유하는 기간 동안에 네. 대해서 소유권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네. 바르게 잡아주겠다는 네. 약속이세요. 조지아에서 구입하시게 되면 리미트 워런티 디드를 받으시게 돼요. 융자를 통해서 집을 구입하시게 되면은 은행에서는 이거를 집을 담보로 융자를 해줬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또 증서가 필요하잖아요. 네. 이 담보 증서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조지아에서는 security deed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보통 설명을 드릴 때 이게 대출은행이 집을 담보로 지금 융자를 해줬기 때문에 집의 담보권을 설정하는 문서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네, 다들 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security deed라는 것도 저희가 물론 등기를 해요. 집을 파시거나 혹시 재융자를 하시게 되면 이걸 다 갚으시면 은행에서는 담보 해지를 해줘요. 네. 네, cancellation of lien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또 그거를 이제 저희 잡 중에 하나, 그게 정확하게 담보 해지가 됐는지 네. 또 이제 확인을 하죠. 그 다음에 계약은 예를 들면은 남편분이 계약하셔서 이제 클로징도 하시고 남편분이 융자도 하시고 했는데 아내분을 이 명의에 올리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quit claim deed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거는 뭔가 quit claim deed라는 거는 가까운 뭐 가족끼리, 그러니까 이 소유권에 대해서 크게 뭐 문제 삼지 않는 분들끼리 네. 명의를 올려주시는 그런 용도로 써요. 이렇게 융자가 있는 경우는 security deed를 등기하고 네. 또 이것도 집문서, 그러니까 warranty deed 등기하고 그 다음에 husband 혼자 이제 남편분이 혼자 하셨는데 와이프 올려주세요 해가지고 quit claim deed 사인 받아서 저희가 또 등기하고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 명의가 이제 되는 거고요.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 조자에서는 워런티 디드에 아니면 퀵클레임 디드에 부부가 이 공동으로 명의가 돼 있는 경우에 이 랭귀지가 들어있어야만 나중에 유산 상속 과정을 통하지 않고 한 분이 이렇게 매매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joint tenants with rights of survivorship이라는 그 랭귀지가 네, 반드시 네.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이래야만 두 분이 공동 명의로 있는데 혹시 한 분이 먼저 사망을 하시게 되면은 나머지 분이 그냥 자연 상속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자에서는 그거를 요청을 안 하면은 미국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랭귀지를 안 넣어줘요. 아,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모르시고 이거를 네. 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시고 그 랭귀지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냥 반반 소유가 되는데요. 그 남자분들이 더 이렇게 수명이 더 짧다 보니까 이게 남편분이 먼저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 네.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상속 절차를 통해야만 이게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남편분의 50% 지분을 가지고 상속 절차를 통해서 이거를 상속을 맞춰서 집을 파셔야 되는. 아, 그런 거군요. 네. 그런 이제 좀 번거로운 일이 네, 생기게 되는데 네. 거기에 한 줄짜리 법적인 용어가 들어가 네. 있었으면은 그냥 그런 상속 절차 없이 이렇게 파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조자에는 다른 주하고 좀 달리 그런 게 있다는 거. 디폴트예요. 그냥 무조건 그 용어가 없으면은 그냥 상속 절차 하셔야 돼요. 아, 네. 또 네.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정말 이러한 그 소유권, 그리고 소유권 증서에 대해서 클로징을 하셨던 분이라면 또 앞으로 이러한 클로징 과정을 접할 분이시라면 오늘 박은영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미리 준비를 해 두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제가 또 많이 들었어요. 이제 소유권도 이해를 했고, 그리고 소유권 증서도 알겠는데, 이런 이제 소유권에 대한 또 보험은 또 무엇이냐, 이런 네. 얘기를 또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좀 더 생소한 이제 그런 네. 부분인데요. 소유권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영어로 하자면 오너스 타이틀 팔러시라고 그러고요. 네. 한국어로 이제 굳이 번역을 하자면은 그 소유권 보험이에요. 네, 소유권 소유권 보험이요. 보험. 그래서 네. 소유권에 그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다 해결을 해주는 그런 보험인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거 굉장히 생소해 하셔요. 왜냐하면 네. 한국에는 없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근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게 네. 말이에요. 네, 네. 무슨 사기도 많고 네. 그렇잖아요, 요즘. 그래서 미국 분들은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어가지고 제가 네. 말씀드렸지만은 1000개 클로징을 했으면 5개 정도 저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하는 네.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보통은 부모 자식 간에 한다거나 가까운 사이에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지만은 미국 분들은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네. 그래서 저한테 이거를 왜 해야 되냐고 네. 물어보실 때 아니 변호사님께서 이거 다 타일을 그 소유권 조사하시고 네.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클로징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왜 굳이 이거를 사야 됩니까? 네.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물론 문서상으로 이미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다 조사하면 나오죠.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저당권이 있다거나 그런 뭐 안 낸 세금 관련해서 유치권이 있다거나 네. 그러면은 다 문서상으로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다 찾아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이 오너스 타이틀 인슈런스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네. 서류화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문제가. 네. 예를 들면 사기 문제. 네. 요즘 사기가 극성을 지금 펴고 있는데요. 지금 너무나 이 조자가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아마도 조자에서 지금 부동산 소유하시고 있는 분들은 이런 편지 한두 번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당신의 집을 사고 싶습니다. 하는 편지. 네네네. 네네. 그래서 얼마를 줄 테니까 사게 해달라. 뭐 네. 이러면서 네. 어프로치하는 저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네, 손이 타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좀 간단하게 빨리 이렇게 집을 팔 수 있나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약을 덜컥 하신 분이 계셨어요. 아이고, 그랬군요. 네. 그런데 그리고는 뭐가 진행이 안 되니까 네네. 안 사나 보다 하고 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다른 분한테 파셨는데 저희 네. 이제 실제 케이스예요. 저희가 네. 그 클로징을 했는데 네. 클로징 테이블에서 그 바이어분이 이거 이제 저 이거 사야 돼요. 이제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건 사시는 게 좋고요. 뭐냐면은 프리미엄은 한 번만 내세요. 네, 한 번만 내시는데 이거를 소유하고 계시는 동안 10년, 20년, 30년, 40년 상관없이 소유를 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이런 소유권 문제가 생기면 다 커버를 해줍니다. 네. 네. 굉장히 크고 좋은 집을 구입하시기 때문에 네. 또 이 다운페이도 100만 불 이상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고 했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클로징을 하고 나니까 며칠 후에 편지가 딱 날라온 거예요. 네. 모두에게. 내가 매도자하고 저 계약을 했는데 네. 계약이 그러니까 계약이 해지가 안 된 상황에서 네.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집에 권리가 있다. 이런 편지를 받았는데요. 네. 그 오너스 타이틀 파우스를 구입하셨기 때문에 그냥 오너스 타이틀 컴퍼니에다가 그냥 클레임만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알아서. 그렇군요. 네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소송에 대비하고 네. 또 세르먼트를 하고 거기서 네. 요구하는 거는 75,000불이었는데요. 와. 네네. 이제 그런 거를 무조건 소송하면은 그냥 귀찮아서라도 몇만 불이라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있었고요.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있는데 요즘은 사기가 너무 극성이어가지고 네. 어떤 컴퍼니에서 그냥 봐서 집이 사람이 안 살고 있는 집 같아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 뭐 한국에서든지 타주에서든지 이렇게 사셔가지고 이제 렌트를 주려고 하는 집들 있잖아요. 네. 어떻게 알았는지 네. 그런 집들만
이렇게 폴저리 해가지고 퀵클레임 리드로 그냥 자기들 이름으로 다 옮겨서 그거를 렌트를 준 케이스도 있었어요. 와, 굉장히 그게 이거는 가능할까요? 네네네 신문에도 나온 케이스인데 네. 그래서 그것도 역시 타력 팔러시가 있으면은 그것도 해결해주고 세금 문제, 재산세 문제, 네. 역배하고 지적도 이런 문제 네. 너무나 다양한 것들을 다 네. 이 인슈런스가 있으면 해결해주기 때문에 생소해하지 마시고 네. 아 이거는 정말 있어야 되는 거구나 네. 하고 당연히 구입하시는 걸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게 네. 말입니다, 네. 변호사님.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클로징 하는 날 단 한 번만 지불함으로써 소유권을 가지는 기간 동안 적어도 집 문서에 대해서는 내 집의 소유권에 있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네.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 보험을 드는 것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면서 현재 우리가 그 어떤 비용에 대해서 희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러한 소유권에 대한 보험 자체는 비용하고는 전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을 꼭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 재미있는 그 소유권 보험에 네. 대해서 정말 생동감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조지아주 클로징 전문 변호사님으로 활약을 하시면서 클로징 변호사 역할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클로징 변호사의 역할은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해드리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다들 많이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저희의 유일한 재산이 제 집입니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집이 비싸잖아요. 네, 그럼요. 그렇죠. 이게 집을 사는 거는 너무나 즐거운 일이고 네. 자산 증식이 되는 일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네. 문제 없이 네. 아주 스무트하게 네. 즐겁게 네. 클로징이 되고 네. 또 소유하고 계신 동안에도 문제가 안 생기게끔 네. 하는 게 클로징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박은영 변호사님, 그리고 네. 끝으로 우리 김효진 미국 부동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드린 정보가 정말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언제든지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연락해 주시고 또 우리 대표님께 연락해 주시고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미국 조지아주 클로징 전문 변호사님이신 박은영 변호사님께서 전해주신 성공의 키는 바로 성공적인 클로징 절차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클로징 전문 변호사님인 박은영 변호사님께서 하신 소중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그러한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키를 전달해 드리는 김효지의 성공의 키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류 사회에서 공인하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첫 저서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